네, 검찰이 오늘 송병기 부시장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요정 기자, 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결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송병기 수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검찰이 오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청와대에 제보하고 이 선거 전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해서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이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이 업무 수첩 내용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청와대 인사와 만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송병기 부시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업무 수첩, 업무 일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입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하면 뭐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또 혈안이 되는 그런 전략팀도 있고 한데 후보에게는 어마어마한 많은 이게 정보를 쏟아지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 담당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하명했다 또는 그것을 뭐 모의했다는 식의 언론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오늘 또 뜬금없이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요 관심사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을 보고 검찰 조사에서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을 보고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수첩 내용을 봤더니 자신의 이름이 무려 40번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송병기 시장,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캠프 쪽에서 경쟁자인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했다라는 맥락으로 읽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여러 참고인들이 이 수사 상황 조사를 받으면서 이 송병기 수첩을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역시 약 50장 분량의 이제 수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자신의 이름만 40번 넘게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신이 서울에 갈 때 누구와 동행을 했고 이 카드 계산한 지출 내역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서 이 검찰이 이 수첩을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선거 전략용으로 썼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관련설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서 경쟁자인 임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청와대가 혹시 개입을 한 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건데 임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송철호 시장 쪽의 선거 뭐랄까요 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이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그 안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름이 무려 40번 넘게 적혀 있다. 이와 별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이 송철호 시장과의 당내 경선을 좀 피하는 조건으로 뭐 청와대가 크게 한 자리를 챙겨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뭡니까? 예, 그러면서 나오는 이름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 얘기거든요. 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청와대 최고위원 시절에 있을 때 이 청와대 관계자나 국회의원 등의 친구가 많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김경수 지사도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편하게 이제 술자리 등을 가지면서 이 자리 뭐 고위직이라 하는 이 자리와 관련된 이런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적은 없지만 이 불출마 조건으로 오갔던 이런 얘기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당시 나오는 게 이제 오사카 총영사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도 청와대의 제안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이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라 고베 총영사는 어떻게 했나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친구로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거다.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과의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고베 총영사 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임 전 최고위원이 부인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전 부시장,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송철호 시장과의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이 당시 현 시장이었는데. 김기현 시장과 송철호 후보와의 또 이제 당대당 본 게임이죠. 본선이 있는 것인데 이 본선 과정에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청와대
나아가서 재정경제기획부,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었는데 이 업무 수첩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 수첩의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게 되면 이 송 후보가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요. 예.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근데 김 전 시장은 이 송 시장이 매우 늦게 입당한 점을 비춰봤을 때 내부 경선이 이루어지면 이 권리당원 확보에 불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김기현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이제 산재병원, 모병원을 설립하는 공약은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시켜버리고 송철호 후보가 추진했던 공공병원 건립 계획은 강하게 추진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낙마를 위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네. 거기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쪽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뭐 임종석이라든지 한병도가 움직였을 가능성.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글쎄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선거에 관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뭐 검찰에 고발하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꺼낸 그렇습니다.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이면 커지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은 너무 억측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에요. 예. 오랫동안 민주당으로만 계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선을 했고 예. 어떤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지 기반이 있어요. 예. 근데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8번 출마를 했었는데 당을 다 이렇게 몇 번씩 바꿨습니다. 민주노동당 또 뭐 무소속 또 어떤 면에서 자신이 좀 유리한 듯한 당원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내의 지지도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이제 권리당원들을 가지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리당원들을 가지고 만약 당내 경선을 할 경우는 송철호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그렇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임동호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동호 후보를 좀 주저앉히고 전략공천 해야 된다라고 결국은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직접 청와대를 불러서 여러 가지 자리 이야기를 했다. 근데 뭐 임동호 지금 전 최고위원이 언론과 이야기한 거하고 또 검찰의 이야기가 좀 달라요. 예. 본인이 처음에 언론에 이야기한 거는 청와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한병도 정무수석이 울산 지역 상황을 쭉 브리핑을 하면서 자, 네가 나가면 불리하니까 이런 자리가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자리를 이제 걷다는 거고 또 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선거 이후에 동생이 공기업의 상임감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 등등의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산재모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 지역에 이게 어떤 산재병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울산 지역에 항상 이게 이제 관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한 16일 전에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서 제외해달라는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김기현 시장이 중요하게 내렸던 산재모병원이 성사가 안 됐죠. 예. 대신에 이제 송철호 후보는 뭘 냈냐면 공공병원을 이제 설립해달라 이걸 냈어요. 근데 결국 공공병원은 선거 이후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예. 올 1월 달에 이제 예타 면제가 되면서 2,200억 들 들어서 울주군에 건설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김기현 시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이제 앞서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예타가 면제되는 것을 거부한 것에는 뭔가 어떤 전혀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 오늘 기획재정부와 KDI, 즉 KDI가 원래 예타 심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압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예타 어떤 심사 과정에서 뭔가 어떤 외압이 쓴 게 아닌가. 그걸 오늘 검찰이 좀 살펴보는 겁니다. 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또 기획재정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일 경우에는 굉장히 파장이 커질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동안의 억측 보도들이 너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별개로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된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본류다. 그래서 특검을 하겠다. 어제 서른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을 해서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 뭔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다른 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있기를 다시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그때 다시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류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준비대로 하겠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의혹의 본질은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